吉林一位63岁的产妇顺利生下一个5.6斤的女婴，这条新闻这2天冲上了热搜。而她选择在超高龄生育的原因是1年前痛失了35岁的独子。我家老大35岁，肿瘤没有，我拼了命我也得要这个孩子，不要这个孩子我就活不下去了。很多人看到这里第一反应是心疼，有人说老年失独，这个宝宝像是一束光，让这个破碎的家庭重燃希望。也有人担忧高龄生育伴随着高风险，而孩子刚出生，父母却已步入老年，未来的陪伴、抚养甚至养老问题都摆在眼前。对此，这对父母已经做好了准备，说双方收入稳定，身体状况良好，也早已和外甥商量好后续抚养安排。这件事外人其实很难评判，生育是权利，同时也是一份长远的责任。孩子已经平安出生，也祝福这个重新亮起灯火的家庭未来多一点笑声。我跟我太太第一次见面的时候，真的是我人生当中。 네,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이를 한 명 있었는데 아이를 잃고 나서 나는 이 아이를 내가 안 가지게 되면은 난 살아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대서라도 아이를 낳으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한 개 표현 중에 라오니엔 시두라는 표현이 있어요. 잠깐만요. 라오니엔 시두, 노년이 되어서 失去 그리고 두생子. 여기 老年失独라는 표현이 뭐냐면 노년이 되어서 失 잃다. 그리고 두는 두생子를 말합니다. 중국에 요즘은 이제 출산율이 굉장히 좀 낮아져서 중국도 2명, 3명을 이제 허용하지만 불과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저희는 이제 소수민족이니까 2명 괜찮았는데 한족들은 다 1명밖에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혹시 뭐 불이 사고나 뭐 어떤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아이가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자 아이를 잃다, 1명밖에 없는 아이를 잃다 라는 뜻으로 노년이 되어서 아이를 잃어버리다 라는 표현으로 라오니엔 시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아이가 1명밖에 없는데 아이가 갑자기 무슨 사고나 어떤 질환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라오니엔 시두. 네. 자, 이런 내용으로 요즘 중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어떤 영상을 한번 같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업 이제 내용 들어가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오늘 수업의 첫 번째 내용이 틀린 문장 수정하기인데 제가 틀린 문장 수정하기를 수업 자료에 넣는다는 게 깜빡하고 이거 빼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텍스트로 할게요. 틀린 문장 수정하기 문장 2개를 가져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 문장은 이런 문장입니다. 자, 你把这件事他把这件事没有告诉任何人。他把这件事没有告诉任何人입니다. 그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자, 이 문장이 틀린 문장이에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굉장히 치명적인 틀린 부분이 있어요. 이건 완전 틀린 문장입니다. 예전에도 이런 문장 비슷하게 몇 번 했던 것 같아요.他把这件事没有告诉任何人。메이오를 바의 앞에다가 가져놔야 된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혹시? 没有人把앞에他没有把这件事告诉任何人。 불과 몇 주 전에 똑같은 문제를 했나요, 저희가? 내용이 너무 많아서 했던지 안 했던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정답은 박성훈님 맞추셨습니다. 부정문에서 있잖아요. 뿌라거나 메이요가 들어가는 부정문. 这件事他没有告诉任何人。
그래도 돼요. 근데 만약에 바를 이 문장에 그냥 넣고 그대로 유지하려면은 바가 들어간 문장에서는 바 뒤에 메이오 혹은 뿌가 못 옵니다. 무조건 메이오하고 뿌를 바의 앞에 가져와야 돼요. 그는 이 일을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않았다. 他没有把这件事告诉任何人.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문장이에요. 네, 박성훈이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중국어에서 바즈句의 정확한 구조는 메이오 혹은 메이오 혹은 뿌가 무조건 바의 앞에 와야지 정확한 문장입니다. 그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 이렇게 他没有把这件事告诉任何人. 네. 이 문장을 얼핏 들으면은 뭔가 정확한 문장 같고 의사도 다 전달은 되죠. 아, 아무한테도 그 일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뜻이구나. 내용은 다 전달이 되지만 이건 완전 100% 틀린 문장입니다. 문법적으로. 네, 그래서 他没有把这件事告诉任何人.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네. 자, 두 번째 틀린 문장이에요. 두 번째 틀린 문장. 他在公司里无所不为，深受老板器重. 자, 이건 어디가 틀렸을까요? 그는 회사에서 매우 성실하게 일을 해서 사장님의 큰 신임을 받고 있다라는 문장이에요. 他在公司里无所不为，深受老板器重.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틀린 데가 없어 보이는 듯한데요. 다른 분들은요? 틀린 데가 없을까요? 션을 빼줘야 될지. 深受老板器重. 아니에요. 深受 사장님의 큰 신임을 깊이 받고 있다. 深受大家的欢迎,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다. 深受大家的뭐信任. 이렇게 요 표현은 누구한테서 어떤 큰 지지를 받아 추상적인 뭔가를 받게 되었다 할 때 深受를 많이 씁니다. 자, 눈치 못 채셨나요? 다른 분들도? 요거는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아셔야지 어디가 틀렸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无所不为 뜻이 그런데 그죠? 无所不为가 안 좋은 뜻 같은데 맞아요. 그거예요. 无所不为가 이게 무소불위 무소불위 한국어로 번역하니까 이 无所不为가 무슨 뜻이냐면은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한다라는 아주 나쁜 사자성어예요. 부정적인 사자성어입니다. 못하는 짓이 없다라는 아주 그 부정적인 그런 사자성어예요. 근데 뒤에 내용은 뭐죠? 사장님의 깊은 어떤 신임을 받고 있다 하면은 이 사람 회사 내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서 사장님이 깊이 이제 신임을 받고 있구나 이런 문장이 이런 거 알 수 있죠. 근데 여기 사자성어가 无所不为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골라 해서 사장님의 신임을 받고 있다 이런 문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无所不为를 회사 내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한다라는 다른 사자성어로 바꿔줘야 돼요. 이 회사가 무슨 나쁜 짓만 골라 하는 그런 깡패 조직이 아닌 이상은 그냥 정상적인 회사라면은 일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신뢰를 받았다. 징징예예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다. 做事认真 해도 되지만 他在公司里做事认真 해도 돼요. 그러면 做事认真은 그냥 일을 열심히 한다 이런 뜻이고 无所不为 사자성어 대신에 다른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한다라는 사자성어를 대체하려면은 징징예예입니다. 굉장히 맡은 일을 열심히 하다.
부지런하고 성실하다라는 그런 사자성어예요. 징징예연. 이거는 좋은 뜻이고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다. 우수어부 외에는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하다. 둘 다 무슨 일이나 다 하지만은 하나는 나쁜 것만 골라 하고 하나는 좋은 일만 골라 하는 그런 긍정적인과 부정적인 사자성어 완전 뜻이 상반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체 문장의 뉘앙스를 봤을 때 이 문장은 좋은 뜻으로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징징예예라는 좋은 뜻의 사자성어를 바꿔서 씁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사자성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듣기 하나 볼게요. 듣는 대화문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징예예, 징징예예. 어떤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게 꾸준하게 열심히 하다라는 그런 사자성어예요.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사자성어입니다. 자, 대화문 하나 나가요. 남자 여자 둘이 나눈 대화문입니다. 어떤 주제로 대화를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我发现我现在的专注力越来越差，刷短视频能刷2小时，但看书10分钟就走神。这可能是因为大脑习惯了高频刺激。你可以试试数字戒断，每天固定一段时间把手机关机，让大脑慢慢适应低频但深度的内容。 한 번 더 들어볼게요. 我发现我现在的专注力越来越差，刷短视频能刷2小时，但看书10分钟就走神。这可能是因为大脑习惯了高频刺激。你可以试试数字戒断，每天固定一段时间把手机关机，让大脑慢慢适应低频但深度的内容。 책을 보면 집중력이 없다. 좋아요. 너의 대뇌가 도파민 같은 거에 적응해서 그런 거니 핸드폰 좀 끄고 그래야 주의력이 결핍 안 된다.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자, 볼게요. 아까 수업 자료 혹시 다 나갔나요? 제가 뭐 클릭을 잘못해갖고 이 수업 시간에 뭐 쓰는 자료가 너무 많아갖고 자꾸 책 10분만 보면 그냥 정신을 잃는다고. 정신을 잃는다보다 이게 집중력이 정신을 잃다 하면은 그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자, 요겁니다. 我发现我现在的专注力越来越差. 专注力를 중국어에서는 이게 집중력으로 많이 씁니다. 注意力, 주의력보다 专注力, 집중력보다 专注力를 굉장히 많이 써요. 我发现我现在的专注力越来越差. 나 요즘 집중력이 점점 더 떨어지는 것 같아. 刷短视频能刷2个小时. 短视频 이거 쇼츠예요. 짧은 영상. 그 짧은 영상, 쇼츠나 그런 짧은 영상을 보면 2시간도 볼 수 있는데 그걸 이렇게 다 슈아라고 한 동사 쓰죠. 왜냐면 화면을 이렇게 터치하면서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이걸 슈아라고 합니다. 但看书10分钟就走神. 근데 책을 보면 10분도 안 돼서 그냥 딴 데로 딴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정신이 집중이 안 되고 자꾸 딴 생각이 든다. 走神. 이렇게 말한 거예요. 刷短视频能刷2个小时，但看书10分钟就走神. 그러자 남자가 这可能是因为大脑习惯了. 그건 아마도 뇌가 적응된 거야. 어디에? 高频刺激. 高频은 아주 뭐죠?频率잖아요. 빈도, 높은 빈도의 자극. 이란 뜻으로 굉장히 뇌가 강한 자극에 익숙해졌기 때문일 거야. 쇼츠는 그냥 짧게 빨리 넘어가면서 자극이 좀 빈번하게 오잖아요. 그걸 高频刺激라고 합니다. 뇌가 아마 강한 자극에 익숙해졌기 때문일 거야. 你可以试试数字戒断. 아까 오늘 제가 올린 쇼츠 보셨나요? 오늘 이 주제로 쇼츠를 올렸습니다. 数字戒断이 이게 디지털 디톡스예요. 요즘 어디나 다 이 스마트폰이나 뭐 SNS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중독되는 증상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디톡스 일정 기간에 모든 걸 다 끊고 다시 이제 회복 기간을 가지다라는 뜻으로 디지털 디톡스라는 그런 표현이 나왔잖아요. 디지털 디톡스를 중국어로 数字戒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 디지털 디톡스를 해보는 게 어때? 每天固定一段时间把手机关机 매일 고정된 일정 시간에 휴대폰을 끄고 让大脑慢慢适应低频但深度的内容. 너희 뇌가 천천히 좀 약한 자극이지만 좀 심도 있는 깊이 있는 내용의 콘텐츠에 다시 적응할 수 있게 좀 디지털 디톡스를 한번 해봐라. 이런 조언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这可能是因为大脑习惯了高频刺激。你可以试试数字戒断，每天固定一段时间把手机关机，让大脑慢慢适应低频但深度的内容。低频 그러니까 자극이 적지만 좀 깊이 있는 내용, 예를 들어 책을 본다거나 뭐 이런 것에 좀 이제 적응하도록 해봐라. 이런 내용으로 대화를 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我发现我现在的专注力越来越差，刷短视频能刷2小时，但看书10分钟就走神。这可能是因为大脑习惯了高频刺激。你可以试试数字戒断，每天固定一段时间把手机关机，让大脑慢慢适应低频但深度的内容。왜 끊겼지? 我发现我现在的专注力越来越差，刷短视频能刷2小时，但看书10分钟就走神。这可能是因为大脑习惯了高频刺激。你可以试试数字戒断，每天固定一段时间把手机关机，让大脑慢慢适应低频但深度的内容。빈이 자극의 정도 세기를 말하나 보군요. 빈이 자극의 정도 세기가 아니라 빈이 이게 뭐냐면은 빈도라는 빈이잖아요. 자주, 자꾸, 여러 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사로서. 빈판 하면 빈번하다잖아요. 그래서 까우빈 하면은 거기 앞에다가 까우까지 붙었잖아요. 그러면 더 이제 빈도가 더 빈번해져 갖고 자극이 더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까우빈 하면은 더 높은 자극. 그러니까 쇼츠 같은 경우는 보는 시간이 아주 짧으면서 지금 금방 막 자극을 받았는데 또 다시 이제 넘기면서 또 새로운 자극이 오잖아. 그러면 그 자꾸 자극이 빈도가 더 빈번해진다. 그래서 까오빈이라고 한 거예요. 까오빈. 그래서 강한 자극. 빈 자체가 사실은 자극의 정도를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근데 빈이 자꾸 여러 번이라는 이런 빈도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빈도. 빈판 하면 빈번하다라는 뜻이죠. 빈번도, 잦음. 네, 그래서 앞에 까오가 붙어서 까오핀 하면은 좀 강한 자극. 특히 쇼츠에 이용했기 때문에 까오핀 하면은 까오핀刺激라고 뒤에 또刺激가 붙었죠. 그래서 더 빈번한 자극이 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장문 하나 볼게요. 이 물건은 실용적이고 가격도 싸서 하나 사서 써볼 거예요. 이 물건은 실용적이다. 这个东西 실용 하면은 实用을 쓰면 되죠. 这个东西 그리고 실용적이다는 实用 가격도 싸다. 하나 사서 써볼 거다. 써볼 예정이다라는 뜻이죠. 아직 사지는 않았습니다. 这个东西很实用 价格也便宜我要买一个试试. 좋아요. 지메니 문장 좋습니다. 두 번 적으셨네요. 价格也便宜我要买一个试试. 박성우님. 这东西又实用又便宜来买一个试试看. 여기 앞에다가来를 왜 붙이셨나요? 来买一个 来를 붙이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은 내가 진짜 이걸 사러 지금 매장에 갔어요. 자, 이제 사자 하나. 이럴 때는 来我要买一个 이럴 때는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문장은 그냥 하나 사서 써볼 거예요. 이럴 때는 여기 来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我要买一个试试看 하면 돼요. 来보다 오히려 去 내가 지금 거기 가서 내가 가서 하나 사봐야겠다. 我要去买一个试试看. 오히려 我要 하고 뒤에 去를 붙인 게 더 자연스럽죠. 좀 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려고.
여기 이렇게 라이를 넣는다고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냥 我一定要买一个试试看. 이러면 一定을 넣으면 더 의지가 강하죠. 라이가 여기 들어간다고 의지가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만약에 내가 그 지금 매장에 당장 거기 가 있어요. 매장 있으면서 그 직원한테 来我要买一个 이러면은 자, 저 이제 살 거예요. 이럴 때는 라이를 쓸 수 있어요. 여기서 라이는 자, 이제 저 행동할 거예요. 이런 뜻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막 내가 매장에서 당장 가서 지금 사는 그 상황이 아니라면은 라이를 이렇게 놓을 때 좀 어색해요. 네. 그냥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我一定要买一个试试看. 一定을 넣는 게 좋습니다. 一定要. 这个东西又实用又便宜买一个试试看. 진先生, 김용원님 문장도 괜찮아요. 근데 조금 더 뒤에 써볼 거예요. 어떤 의지를 나타낼 때 이기 때문에 我要买一个试试看 혹은 我打算买一个试试看 이렇게 打算 혹은 要를 넣어서 조금 더 하려고 한다 라는 뉘앙스를 좀 넣어주는 게 좋아요. 만약에 그게 없이 그냥 진先生 문장 그대로 这个东西又实用又便宜买一个试试看라고 하면은 누구한테 추천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뉘앙스가 더 강해요. 야, 이거 이 물건 실용적이고 싸서 한번 너도 사서 한번 해봐. 이럴 때 막 이거 试试看 사서 너도 한번 해봐. 이럴 때 조금 이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근데 나의 의사를 나타내는 하나 사서 써볼 거예요. 이럴 때는 我打算 혹은 我要买一个试试看 이렇게 넣는 게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这个东西挺实用的. 我要价格也不贵. 价格也便宜 해도 되고 价格也不贵 다 돼요. 我打算买一个试试. 试试看也可以试试也可以. 자, 두 번째 장문 하나 더 볼게요.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직접 말해도 돼. 미안해하거나 예의 차릴 필요가 없어. 예의 차릴 필요가 없어. 한국어에서는 예의 차릴 필요가 없어. 이걸 잘 안 쓰지만 중국어에서는 어떤 특정된 단어 하나를 굉장히 많이 쓰죠. 客气라는 표현을. 客气를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적절한 딱 맞는 한국어가 잘 없는 것 같아요. 미안해하거나 예의 차릴 필요가 없어. 여기 예의 차릴 필요 없다. 여기에다가 客气를 넣으면 돼요. 무슨 일이 있으면 있다. 有 무슨 일 하면은 什么事有什么事儿 나한테 직접 말해라. 나한테 직접 말해도 된다. 有事儿直接跟我说也可以. 不要感觉不好意思. 不用客气. 뜻은 다 나왔어요. 단어도 적절하게 나왔는데 不要感觉不好意思. 이것도 문법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不好意思 앞에다가 感觉를 넣으면은 문법적으로는 맞지만 이렇게 안 쓰는 거 있잖아요. 한국어로 직역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미안함을 느끼지 말어라. 미안해하지 마. 이게 아니라 미안함을 느끼지 마세요. 이런 느낌의 문장이 돼요. 그래서 조금 어색해요. 우리가 한국어로도 말할 때 미안함을 느끼지 말고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냥 미안해하지 마라고 하지. 왜냐하면 不好意思 자체가 약간 동사처럼 쓰여요. 중국어에서. 그래서 别不好意思 라거나 혹은 不用不好意思 하면 돼요. 不用感觉를 또 넣으면 오히려 더 어색해요. 미안함을 느끼지 마 절대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것처럼 한국어에서. 그래서 别不好意思别不好意思不用客气. 자, 别하고 미안해하지 말고 예의를 차리지 말라면 두 개 들어갔잖아요. 여기에다가 不用不要 이렇게 두 개 연속 넣기보다는 그냥 不用不好意思或者客气 이렇게 중간에 그냥 或者를 넣어주면은 좀 더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不用不好意思也不用客气. 예를 넣으면 조금 더 자연스럽네. 지메니 문장처럼. 예를 넣으면은 그나마 조금 자연스러워져요. 근데 不要不好意思不用客气 이렇게 두 개 연속 하면은 조금 뭔가 반복되는 느낌? 그래서 예를 넣어주면 그나마 조금 괜찮은데 혹은 그냥 不用은 하나만 넣고 不用不好意思或者客气或者를 중간에 넣어줘도 괜찮아요.
간죄를 간다오라고 해줘야 될지 보자. 간다오를 하면은 有事儿直接跟我说也可以，不要感到不好意思，不要感到不好意思。 간죄보다는 조금 자연스러운 느낌은 들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쓰는 사람 있어요. 不要感到不好意思. 이거는 좀 쓰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不要感到. 왜냐면 感到 자체는 중국 사람들이 거위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어떤 감정을 느꼈을 때, 아야, 我感到很伤心. 나 아주 속상함을 느꼈어. 我感到很伤心. 我感到很不好意思. 이럴 때 써요. 感到. 간다오는 좀 괜찮습니다. 간죄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근데 不好意思 자체가 이미 미안해 하다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그냥 비에 혹은 부용, 부야어를 넣으면은 더 자연스러워요. 굳이 중간에다가 그렇게 간다오, 간죄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가장 깔끔하게 그냥 부용 不好意思, 비에 不好意思 이렇게 넣으면 돼요. 간죄를 넣으면 좀 어색하지만 좀 더 자연스러운 건 간다오는 괜찮아요. 자, 지메니 문장 有什么事你可以直接跟我说不用不好意思也不用客气 괜찮아요. 金先生发生了什么事就直接告诉我不要不好意思或者客气。发生了什么事 发生이란 단어를 쓰면 어떤 꼭 마치 무슨 아주 굉장히 보통 发生了什么事 하면 어떨 때 쓰냐면은 평소에 아무 일 없었던 사무실이 갑자기 술렁술렁 되면서 뭔가 되게 다들 긴장한 표정을 해서 무슨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이 발생했어? 发生了什么事 이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发生了什么事 이렇게 물어볼 때. 근데 그냥 지금 이 원문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직접 말해도 돼. 뭐 혼자 막 미안해하거나 지금 현재 그 일이 막 당장 생긴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发生了什么事 보다는 有什么事 이걸 쓰는 게 가장 자연스러워요. 네. 发生了什么事 같은 경우에 만약에 쓴다고 하면은 진짜 우리가 지금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여기에 굉장히 어떤 좀 안 좋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이미 있어요. 어떤 그런 전제가 있어 이미. 뭐 어떤 프로젝트가 갑자기 잘못돼서 큰 어떤 위험이 올 가능성이 있는 전제하에서는 만약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나한테 바로 연락해. 이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말할 때는 如果发生了什么事就直接告诉我 이렇게는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져요. 그래서 이 원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위급한 상황이거나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전제를 두는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직접 말해도 돼. 상대방을 좀 배려하는 문장이잖아요. 미안해하거나 예의 차리지 않아도 돼. 이럴 때는 그냥 有什么事 쓰는 게 가장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有什么事你直接跟我说就行不用不好意思或者客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번에 또 듣기 하나 볼게요. 대화문 하나. 대화문입니다. 回老家参加婚礼，发现小时候一起玩的朋友，现在坐在一起，除了寒暄没话聊了。生活环境不同了，共同话题自然会变少，不用刻意找话，那段回忆还在就够了。见面能笑着打个招呼也挺好。 네, 무슨 대화일까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다시 한번 나갑니다. 回老家参加婚礼，发现小时候一起玩的朋友，现在坐在一起，除了寒暄没话聊了。生活环境不同了，共同话题自然会变少，不用刻意找话，那段回忆还在就够了。见面能笑着打个招呼也挺好。 고향에 가서 결혼식에 갔다. 좋아요. 고향에 가서 결혼식에 갔는데 근데 뭐 어떤 일이 발생했죠?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죠? 오랜만에 고향에 와서 결혼식에 참여했는데 친구들과 만나서 노는데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생활 방식도 변했고 공통 주제도 적지 않게 변했으니. 오, 좋아요. 진열은 고향에서 결혼식에서 옛 친구들 만났는데 화제거리가 없다. 무리해서 말하려고 하지 마라. 오, 좋습니다. 화제거리 좀 찾고 웃으며 이야기하면 된다. 좋습니다.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런 내용이 맞습니다. 자, 볼게요. 回老家 고향에 내려가서参加婚礼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发现小时候一起玩的朋友 어릴 적에 같이 놀았던 친구들 现在坐在一起 지금 이제 함께 앉으니까 除了寒暄 寒暄 이거 인사말을 나누다예요.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끼리 막 인사말을 나누다. 除了寒暄 하면 인사말을 나눈 거 외에는 没话聊了 나눌 얘기가 없더라. 할 말이 딱히 없더라. 이런 뜻입니다. 发现은 뭔가를 알아차리다, 뭔가를 느꼈다 할 때 많이 써요. 무조건 발견이란 뜻은 아니에요. 어릴 적 같이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오랜만에 만났는데 별로 할 얘기가 없더라. 네, 이런 내용이에요. 추억이 있으면 웃는 걸로 좋습니다. 자, 두 번째, 生活环境不同了 생활 환경이 이제 달라졌으니까 서로 생활 환경이 달라졌으니까 共同话题自然会变少 공통 화제가 자연스럽게 이제 적어진 거지 不用刻意找话 여기서 刻意는 일부러라는 뜻이에요. 일부러 막 할 말을 찾을 필요는 없어 那段回忆还在就够了 그때의 추억이 아직도 있다면 그거로 충분해 那一段回忆还在 아직도 있다면 그거로 충분해 就够了 见面 만나서 能笑着 웃으면서 打个招呼也挺好 웃으면서 그냥 인사를 나눌 수 있다면은 그것만으로 아주 좋은 거야. 괜찮은 거야. 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막 어려운 단어는 없죠? 일부러 刻意예요. 刻意刻意找话 일부러 막 뭔가 대화거리를 찾으려고 하지 마. 不用刻意找话 자, 한 번 더 들어볼게요. 回老家参加婚礼，发现小时候一起玩的朋友，现在坐在一起，除了寒暄没话聊了。生活环境不同了，共同话题自然会变少，不用刻意找话，那段回忆还在就够了。见面能笑着打个招呼也挺好。 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느낌 진짜 저 굉장히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면은 진짜 이 느낌이더라고요. 가장 할 말이 많은 게 대학생 친구들. 그때는 어른이 되어서 만나니까 비슷한데 할 얘기도 많은데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 만나면 할 얘기가 없어 진짜. 네, 저도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자, 다음은 장문도 같이 볼게요. 이번에는 이 일은 내일 처리해도 늦지 않으니 오늘은 너무 무리하지 마. 이 일은 내일 처리해도 안 늦다. 这件事이 일, 这件事 하면 되죠. 오늘 처리하다. 오늘 처리해도 늦지 않다. 오늘은 너무 무리하지 마라. 내일 처리해도 늦지 않다. 내일. 这件事明天处理还不晚。今天不要太费劲儿。今天不要费劲儿 하면은 힘을 들이다, 굉장히 애를 쓰다 예요. 오늘 너무 힘을 쓰지 마. 비슷하게 뜻은 나왔습니다. 무리하지 마라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거기 뭘까요? 지메이님, 박성우님 보자. 今天别太过分工作了. 别太过分工作了. 이렇게는 표현 안 해요. 过分은 좀 도가 지나치다인데 어떤 좀 부정적으로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他太过分了. 제가 너무 좀 선을 넘은 거 아니야? 이럴 때 太过分了. 그가 한 말이라거나 그가 한 행동이 조금 너무 지나쳤다 할 때 过分을 쓰지만 用功不要太用功. 用功도 费劲과 비슷하게 굉장히 뭔가 노력하다 라는 뜻이에요. 지매님이 적어주신 그거예요. 勉强. 너무 무리하시면 不要太勉强. 勉强이 무리하다라잖아요. 그리고 용공은 용공도 힘써서 뭔가 약간 공부하는 쪽에 많이 써요. 용공. 공부에 힘쓰다. 공부에 굉장히 노력하다. 그래서 이 일은 여기에는 그 공부와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용공보다는 勉强
오늘은 너무 무리하지 마. 今天别太勉强自己. 自己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今天不要太勉强了. 뒤에 自己를 넣는 게 좋겠다. 역시 勉强自己. 이 勉强이 무리하다예요. 무리하다. 좀 강요하다. 그래서 这件事明天处理也不晚. 今天别太勉强自己. 자신을 너무 무리하게 이제 몰아붙이지 마 할 때 勉强을 씁니다. 네. 박성님 문장 보자. 这事儿到明天做完也算不晚. 到明天做完. 왜 잠깐만요. 到明天做完이라고 이렇게 적으셨구나. 이 문장. 내일 처리하다. 근데 到明天 하면 내일이 되다잖아요. 내일이 되어서 做完 이건 그 오타죠. 做完到明天做完也算不晚. 내일에가 처리하다라는 표현을 做完이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처리하다라는 게 그냥处理가 직접적인 그 단어 하나가 있죠. 이걸 쓰면 가장 좋습니다. 근데 到明天做完이란 것도 알아는 들어요. 알아는 듣는데 이렇게 안 써요. 做完 같은 경우는 어떤 그걸 다 이제 끝냈다잖아요. 다 끝냈을 때 我做完了. 我做完了. 근데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할 때 말할 때는 明天做完보다 明天做也不晚. 이러면 그냥 자연스러워요. 明天 굳이 앞에다가 到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到明天 하면은 내일이 되어서 그 내일 되는 그 순간을 말하는 뉘앙스가 더 강해져요. 그냥 내일 그 하루 중에 하면 된다 하기 때문에 明天做完 到를 하나 빼도 많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박성훈님 문장. 明天做完也算不晚. 그 수완도 넣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也不晚 하면 돼요. 明天做完也不晚 하든가 가장 좋게는 明天处理也不晚 하면 가장 깔끔하죠. 처리하다. 근데 做完이란 표현을 쓰면은 그걸 다 해서 끝내다라는 동사에다가 뒤에 보호를 하나 붙인 요것도 되긴 되지만 가장 깔끔한 건 그냥 处理가장 좋습니다. 明天处理也不晚. 到明天做完은 어색해요. 네. 그래서 这件事明天处理也不晚. 今天别太勉强自己. 别太勉强了 해도 되긴 돼요. 别太勉强了. 네. 자, 장문 하나 더 볼게요.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그냥 집에 혼자 있고 싶어. 기분이 별로 안 좋다 오늘. 그래서 그냥 집에 혼자 있고 싶다 할 때 今天心情不太好就想一个人待在家里. 오, 좋아요. 기분이 안 좋다. 기분이 별로 안 좋다 할 때 기분은 중국어에서心情이죠. 심정. 今天心情不怎么好想一个人待在家. 待在家리를 넣는 게 좋아요. 이번에는 리. 待在家리. 그냥 집에 있고 싶다 할 때는 집 안이라는 리를 보통 넣어줘요. 金先生今天心情不太好就自己一个人待在家里. 진先生 문장은 약간 뉘앙스가 또 달라졌어요. 이 원문은 그냥 집에 혼자 있고 싶어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진先生 문장은 싶어가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진先生 써오신 문장은 뭐가 되냐면은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그냥 지금 집에 혼자 지금 있어. 지금 상태를 말할 때 보통 쓰는 문장이거든요. 今天心情不太好就自己一个人待在家里. 누가 친구가 오랜만에 전화 왔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나 지금 혼자 집에 있어. 이럴 때 쓰는 표현이 今天心情不太好就一个人待在家里거든요. 근데 원문은 혼자 있고 싶어기 때문에 想을 넣는 게 좋습니다. 就想一个人待在家里. 좋아요. 就想 해도 되고 只想一个人待在家里. 只 하면은 조금 더 나는 오로지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 감정을 조금 더 강조할 수 있죠. 就 해도 돼요. 今天心情不太好只想一个人待在家里. 今天心情不太好就想一个人待在家里都可以. 다 돼요. 네. 자, 여기서 또 우리 대화문 하나
들어볼게요. 듣기. 세 번째 대화문 나갑니다. 想把住了10年的老房子重新装修一下，但又怕麻烦，还得临时租房搬来搬去。可以分区域慢慢改，先弄最常用的客 보이면 안 되는데 왜 보이지? 다시요. 厅和卧室，其他区域以后再说。虽然工期拉长了，但不用搬家，压力会小很多。 이사에 관련된 대화였죠. 이사. 한 번 더 들을게요. 想把住了10年的老房子重新装修一下，但又怕麻烦，还得临时租房搬来搬去。可以分区域慢慢改，先弄最常用的客厅和卧室，其他区域以后再说。虽然工期拉长了，但不用搬家，压力会小很多。 마지막 남자 부분이 잘 안 들려요. 어쨌든 이 대화가 올해 10년 산 올해의 집을 지금 다시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그런 대화문이에요. 근데 여자가 어떤 고민을 갖고 있어.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해봐라. 인테리어를 부분 인테리어 해봐라. 그러면 부분 인테리어. 좋아요. 이사 안 가도 되고 스트레스도 좀 덜 갈 거야. 비록 공사 기간이 길어지지만. 오, 좋습니다. 오래 살아온 집을 수리하려니 번거로워서 차라리 이사 가려고? 이사 가려고 했어요. 자, 볼게요. 이사까지 빤이 나왔습니다. 이거예요. 想把住了10年的老房子重新装修一下. 10년 산 오래된 집을 다시 重新装修 하면 다시 인테리어에서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데 但又怕麻烦, 굉장히 번거로울까 봐 좀 걱정되기도 하고 还得临时租房搬来搬去. 이게 집을 전체를 막 다 뜯어고치고 하면은 임시 밖에 나가서 다른 데서 잠깐 살아야 되니까 임시 이제 집을 구해서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할까봐 고민이야. 이거예요. 빨라이반취 이게 내가 진짜 이제 이사 가야겠다 이게 아니라 집을 전체를 리모델링 하려면은 여기 이제 거주를 못 하니까 잠시 나가서 다른데 막 여기저기 잠시 거주할 곳을 찾아보면서 다녀야 되니까 그게 좀 귀찮다. 빨라이반취. 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남자가 뭐라고 했죠? 可以分区域慢慢改. 그러니까 부분 공간을 나누어서 전체를 다 뜯어고친 게 아니라 뭐 필요한 부분만 한 구간씩만 나누어서 分区域 하면 공간을 나누어서 慢慢改 천천히 조금씩 이제 리모델링 해도 돼. 先弄最常用的客厅和卧室. 먼저 가장 자주 사용하는 거실과客厅과 거실과 卧室 침실부터 먼저 리모델링하고 其他区域以后再说. 다른 공간은 나중에 다시 봐 해도 되지. 虽然工期拉长了, 공치 이게 공사 기간이에요. 공사 기간, 공치라고 합니다. 비록 공사 기간은 拉长了 길어졌지만 但不用搬家. 뭐 이사 나갈 필요도 없고 压力会小很多. 그럼 스트레스도 덜 받을 거야. 부담도 덜 될 거야. 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남자는 뭐 전체를 다 한꺼번에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부분씩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조금씩 해라. 그러면 굳이 이사 밖에 나갈 필요도 없고 스트레스도 덜 받을 거야. 이런 대화문입니다. 네. 자, 다시 들어볼게요. 想把住了10年的老房子重新装修一下，但又怕麻烦，还得临时租房搬来搬去。可以分区域慢慢改，先弄最常用的客厅和卧室，其他区域以后再说。虽然工期拉长了，但不用搬家，压力会小很多。 네, 이런 대화였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마지막으로 장문 하나 더 볼게요. 내 말이 일리가 있어. 그 점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 나한테 누가 약간 좀 조언을 해줬어요. 그래서 네 말이 일리가 있어. 그 점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구나. 이런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상대방이 한 말에 굉장히 그러니까 공감하는 네 말이 일리가 있네. 수긍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공감하는 그런 표현이죠.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你的话有道理，那一点我就没考虑到。박성원님, 김용원님, 你的话有道理，那一点我没想到。오, 두 분 비슷한 문장 적어주셨네요. 你的话有道理，你的话有道理。 요것도 뭐 이렇게 쓰는 사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의사는 충분히 전달이 돼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 패턴으로 많이 쓴 게 你说的有道理예요. 你说的有道理. 지메이님 적어주신 你说的有道理. 그리고 그 점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해. 미처 이게 한국어의 미처의 똑같이 미처가 근데 한국어로 뭐죠? 제가 여기다 미처라고 적었지만은 미처 뜻이 뭐지? 갑자기 미처가 사전에 그러니까 사전이란 뜻 보자. 미처 국어사전 보자. 이 지금 이 일이 있기 전에 아직 거기까지 미치도록 아직 거기까지 미치도록 하니까 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이 순간 그 전에 하이 차디알 아니에요. 차디알 하마터면 차디알은 하마터면 이잖아요. 차디알 이게 뭐냐면은 你说的有道理这一点이 부분은 我之前 그러니까 지금 네가 나한테 그 말을 하기 전에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之前을 넣으면 之前确实 확실히 내가 그 부분은 생각 못했다. 之前确实没想到还没想到는还도 되긴 했는데还는 그냥 아직이에요. 这一点我还没想到 그 부분은 내가 아직 생각하지 못했다. 아직 약간 아직이랑 미처가 같은가? 하이도 문법적으로도 맞고 또 실제로도 많이 쓰는 표현 맞습니다. 这一点我还没想到 하이도 돼요. 근데 네가 나한테 이거 말해주기 전까지 내가 정말 몰랐다. 이럴 때는 之前 그러니까 之前을 넣으면은 지금 네가 나한테 말해주기 전까지 라는 뉘앙스를 좀 더 넣을 수 있어요. 这一点我之前 분명하게 확실히 确实没想到 이러면 돼요. 네, 这一点我还没想到 해도 됩니다. 我之前还没想到 之前을 넣어서 这一点我之前还没想到 하이를 넣어도 되고 다 돼요. 差点는 아니에요. 差点는 하마터면이기 때문에 이 문장에 넣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你说的有道理这一点我之前确实没想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힐링 중국어 미처 거기까지는 미처가 거기까지는 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그게 이게 这一点 이게 아닌가요? 这一点 이 부분 这一点 이 부분은 내가 전에는 확실히 생각 못했다. 这一点 요거랑 요거 이렇게 해서 미처라는 뉘앙스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미처를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썼는데 이게 미처가 뭐지? 오늘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무슨 뜻이지? 라는 생각.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아직 거기까지 미치도록 이렇게 해석이 나왔는데 이걸 보니까 더 모르겠네요. 아직 거기까지 미치도록. 중국어 사전에서 미처 하면은 事前 사전에 来不及 没想到도 된다고 합니다. 没想到도 나와요. 미처가 没想到 그러니까 이게 미처 한국어의 미처에 딱 들어맞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뉘앙스의 미처 어쨌든 네가 나한테 말해주기 그 전에는 내가 그걸 생각하지 못했다. 그게 没想到之前确实没想到이 전체적인 뉘앙스의 미처라는 뉘앙스 문장에 이게 미처가 들어간 것 같아요. 자, 힐링 중국어 볼게요. 没有人一开始就是很厉害的，那些看起来就很擅长的人，往往始于笨拙的尝试，不断的试错，持续的修正，在行动中摸索，在试错中成长。不要怕出丑，不要怕走得慢，人生本就没有完美的开始，曲折缓慢的步伐是你成长的养分。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어려운 문장은 아니죠. 没有人一开始就是很厉害的. 처음부터 굉장히 대단한 잘하는 사람은 없어. 那些看起来就很擅长的人, 아주 잘 능숙해 보이는 사람도 往往始于笨拙的尝试. 처음에는 다 아주 뭐죠? 서툰, 笨拙 하면 아주 서투른 어떤 시도에서 시작된 거야. 그리고 不断的试错, 끊임없이 어떻게 실패하고 그리고 持续的修正, 끊임없이 고쳐 나가면서 在行动中摸索, 행동 속에서 어떤 길을 찾고 在试错中成长, 시행착오 중에서 성장해 갔다. 不要怕出丑.出丑는 어떤 이게 뭐냐면은 出丑가 약간 망신하다. 내가 어떤 실수나 잘못을 해서 사람들에게 좀 망신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不要怕走得慢. 또 천천히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 人生本就没有完美的开始. 인생이란 원래부터 완벽한 시작이란 없는 법이다. 曲折缓慢的步伐. 돌고 돌아 천천히 가는 그 걸음이야말로 네成长的养分. 당신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힘이다. 자양분이다. 네, 이런 문장이에요. 꾸불꾸불 느린 여정이 인생의 일부분. 좋아요. 没有人一开始就是很厉害的。那些看起来就很擅长的人，往往始于笨拙的尝试，不断的试错，持续的修正，在行动中摸索，在试错中成长。不要怕出丑，不要怕走得慢。人生本就没有完美的开始，曲折缓慢的步伐是你成长的养分。네, 이런 문장이었습니다.